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또 시황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달이죠. 3월 달에 이제 V자 반등에 대한 주장과 코스닥 900포인트 주장을 했고, 다른 분들이 이제 뭐 더블 디비다,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했을 때 V자 반등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와서 우리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에 대한 마인드를 좀 잡고 가야 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가다 돌아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지 다음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처럼 저는 아직도 주가 상승을 주장합니다. 왜냐면 뭐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뭐 밴드에서도 가끔 제가 올려드리곤 하는데 어, 지난 시간이 여기란 말이죠. 이 1500포인트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뭐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거나 두 번째는 저의 그 심리적인 거나 경험에 의해서 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어, 이 횡보 구간 지지선이 이 8월달 구간에 3개월이 나왔고 이때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은 별 말 같지도 않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횡보시켰어요. 고의적으로. 그게 있었고 요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죽었다고 그랬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요때. 그리고서는 주가를 이렇게 3개월 횡보를 시켰어요. 이게 참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위치인데 현재 위치가 또 어디에 위치해 와 있냐? 거의 3개월이 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3개월째가 좀 있으면 다 오죠. 얘는 지금 거의 3개월이 됐고 그래서 주가 위치가 또 횡보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은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가 19% 정도 올라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4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쵸? 이 기울기 자체가 만약에 이 상승폭이 작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초기의 상승폭보다 지금의 상승폭이 더 크고 거기에 기울기도 적당하게 완만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의 기간도 상당히 아름답고 이 횡보가 뭐 이런 횡보가 아니라 과거 2012년도 이럴 때처럼 균일한 횡보에 거래량이 터지고 있단 말이죠.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그 거래 대금은 제가 확인을 지금 하지 않았지만은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끝입니다. 그 손바뀜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사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타를 치다 보니까 한쪽은 사지고 한쪽 물려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는 건데 이 횡보 구간이 상당히 힘든 구간인데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털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외부 주변 자금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고객 예탁금이 어느 순간 67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67조까지 올라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70조가 이때 한 번 올라왔죠. 3100포인트 때. 다시 그 70조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인트가 3120포인트입니다. 예, 그렇고 그때 당시에 자 보십시오. 3120포인트에 70조였을 때에 코스닥의 신용잔고는 1조 1000억 그리고 거래소의 신용잔고는 네, 잠시만요. 네, 보시면 거래소의 신용잔고는 예, 10조 7천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 좀 보시면은 거래소는 늘어났어요. 거래소는 늘어났는데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점점. 예,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코스닥이 월등하게 그 신용잔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코스피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조정이 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거 대비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객 예탁금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또 투자자가 온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삼성전자 주식 예비 주주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환율을 좀 보시게 되면 환율이 지금 1140원 정도까지 좀 올라왔는데, 이 1140원이 마지노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140원에서 추가적인 뭐 급등이 아니라 최근 금리가 인상한다, 뭐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를 원래부터 보고 관찰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없다가 갑자기 이거에 대한 이슈를 꺼내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증시를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 하나로, 그럴듯한 뉴스 하나로 조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금리는 절대로 금방 오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수적이에요.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는 순간 주가는 차근차근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금리가 멈춰 있다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시점에는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전주인적인 상승에서는 주가에 견인하는 역할이 된다. 다만 나중에 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오르다가 어느 순간 몇 년 지나가서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때가 제일 저는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금리를 무조건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경제적 위기가 있지 않는 한,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되는 순간에서 다시 떨어지는 일은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지수의 전반적인 위치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는 이제 주가지수의 위치를 본 거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위치를 보시면요,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상위 종목 20%짜리인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 고점에 있거나 아니면은 멀티플이 엄청 높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처럼 뭐 테슬라니 뭐 인텔이니 애플이니 이런 종목들의 멀티플하고 지금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멀티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월등히 저희가 저평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장이 올라가면 한국장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결국에는 미국장이 떨어져도 한국장이 오르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올 거라고 보고,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 원달러 환율은 쉽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3월달이 들어서면서 이제 배당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는 거는 좀 원래부터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 맞물려 가지고 뭐 금리 인상을 한다니 뭐 그런 것으로 이제 겁을 주는데, 사실은 좀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정말 그런 것 같다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뉴스가 안 나옵니다. 본인이 찾아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숨겨놔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떠벌리고서는 동네방네 저기 아는 뭐 초등학생까지 금리가 인상된다는 걸 알 정도로 이렇게 떠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두시고, 또 하나 제가 더 상승했던 것들의 요인들은 뭐냐면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 업체도 그렇지만은 정상적으로 조정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코스피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 다 바이오 종목들이에요. 멀티플 높은 종목들, 그 정상적이죠. 왜? 앞으로는 실적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한 종목으로 멀티플이 싼 종목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싼 종목들 중에서 전기차랑 비교하고 바이오랑 비교하고 2차전지랑 비교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고 뭐 허황된 그런 꿈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원래는 대부분이 바이오 종목이 위에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들 코스닥에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 기술주, 그리고 저평가주, 그리고 강소기업들,
중견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달에 상장 폐지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고, 부적격 심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 언제 내가 맞을 줄 몰라요. 장중에 갑자기 거래 정지 당합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2,900포인트에서 주식시장을 몇 개월 동안 떠날 것인가, 아니면 참여할 것인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참여할 거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생각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열려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조정은 있겠으나 조정은 있겠으나 상승은 이어진다,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해버리면은 저도 제 계좌가 깡통이 되고 여러분 계좌도 깡통이 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게 틀리더라도, 정말 지금 제가 여기서 2,900포인트 이전에 올랐던 것이 전고점 최고가로 마무리될지언정, 오늘의 이 날을, 이 고통, 그리고 이 심리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올리는 것이고, 그 영상이 나중에는 정말 큰 교육자료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제 의견에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참조만 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